육아행파를 요가짜라 와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 요가라는 것은, 육아는 요가입니다. 여기서 요가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요가가 아니고, 이 요가는 선정을 말합니다. 선정이라는 것은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쌍으로 내지는 평등하게 닦는 그러한 수행을 요가 내지는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유식은 이 선정을 주로 닦는 그러한 수행승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다듬어진 아주 훌륭한 그러한 논리입니다. 육아행파의 발생 요인은 첫 번째, 이 불교라는 것은 유심론적인 경향이 강한 종교인데, 특히 마음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탐구하는 그러한 심리학적인 경향이 강한 종교입니다. 유심론적 경향이 불교 내부에서 유식 사상으로 발전을 하였다. 이것은 내부적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윤회의 주체를 추구한 끝에 아리야식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신체나 육체의 근저에 잠재하는, 우리가 보통 잠재의식이라고도 얘기했는데, 윤회의 주체를 상좌부 테라와다는 유분식이 바로 바원가입니다. 바원가로 상정을 했습니다. 유시가파는 윤회의 주체로서 아리야식을 창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식사상은 공사상의 새로운 전개인데,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일체 유부의 아비다르마 구사론, 이것에 대한 반증으로 공사상이 대두되었고, 이 두 개를 통합하는 것으로 유식이 대두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유식사상은 이 공사상에 대한 새로운 전개이자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공사상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악취공에 빠져서 그런 존재들은 붓다가 여러 명 와도 제도할 수 없다고 용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치는 구사론, 이 구사론이 바로 아비다르마 꼬샤바샤예요. 이것을 줄여가지고 이 꼬샤를 음사에서 구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사론이라는 것은 아비다르마 꼬샤바샤의 한문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지어서 5의 75법은 자성이 바로 스바바반데, 스바가 뭐냐면 스바가 self, 스스로란 뜻이고, 그 다음 바바는 being,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성과 자상, 이 상이 뭐냐면, 상이라는 것은 특성이란 뜻이에요. 특성. 그러면 스파 락사나, 이 락사나가 바로 초기불교 용어로는 라카나예요. 특성. 그래서 스파라는 것은 스스로, 그 다음에 락사나는 특성, 스스로 있는 특성, 자상입니다. 그래서 세친께서는 구사론에서 5의 75법이 자성과 자상을 가지고 3세에 실제로 있다고 했죠. 실입니다. 그런 것을 드라비아라고 했습니다. 중간학파는 반야경의 공사상에 기초해서 모든 법의 존재성을 철저히 부정해서 공의 본질을 팔불 중도로 기술을 했고, 전에 우리가 공부를 한 기억이 납니다. 유식사상은 중간사상을 특히 허무주의로 오해하는 것을 시정하고 공사상의 결함을 보충해서 새로운 공의 논리를 확립하려고 노력한 것이 바로 유식사상이다
그래서 이 공의 논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식사상은 요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성립한 것인데 이때 요가라는 것은 선정을 얘기합니다. 여러 수행 중에서 특히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평등하게 운용하는 수행을 요가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평등하게를 부탁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쌍으로. 쌍을 빨리어로 뭐라고 하나요? 유가 난다. 유식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볼게요. 유식 무경인데 오직 식만 있고 경이라는 것은 대상이라는 뜻이에요. 대상. 대상은 없다. 이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여기 대상이 있는데 실제로는 경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 이게? 이 대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유식에서는 이걸 상분이라고도 하고 뒤에 가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소취라고 그래요. 소취. 견취의 반대. 대상에 대한 집착이에요. 이게 있으면 깨달음은 오질 않습니다. 그 통달우위를 견도우위라고 하는데 견도가 뭐냐면 견분 아니면 견취라고도 얘기해요. 여기가 뭐냐면 주관입니다. 주관. 여기는 뭘까요? 대상. 그러면 우리가 도를 보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두 개가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뭘 대상만 뚫어지게 그것을 분별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깨달음하고는 엄한 대로 반대편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여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를. 실제 대상이 있는 거냐?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하는 거냐?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물병도 있고 쇠도 있고 어떻게 저게 의식이네 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가 그것을 이해하는데 양자의 각을 공부해서 과학적으로도 분명하게 이해를 했어요. 그것을.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And here we are, the granddaddy of all quantum weirdness, the infamous double slit experiment. To understand this experiment, we first need to see how particles, or little balls of matter, act. If we randomly shoot a small object, say a marble, at the screen, we see a pattern on the back wall where they went through the slit and hit. Now, if we add a second slit, we would expect to see a second band duplicated to the right. Now, let's look at waves. The waves hit the slit and radiate out, striking the back wall with the most intensity directly in line with the slit. The line of brightness on the back screen shows that intensity. This is similar to the line the marbles make. But when we add the second slit, something different happens. If the top of one wave meets the bottom of another wave, they cancel each other out. So now, there is an interference pattern on the back wall. Places where the two tops meet are the highest intensity, the bright lines, and where they cancel, there is nothing. So, when we throw things, that is, matter, through two slits, we get this, two bands of hits. And with waves, we ge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bands. Good so far. Now, let's go quantum. An electron is a tiny, tiny bit of matter, like a tiny marble. Let's fire a stream through one slit. It behaves just like the marble, a single band. So, if we shoot these tiny bits through two slits, we should get, like the marbles, two bands. What? An interference pattern.
We fired electrons, tiny bits of matter through. But we get a pattern like waves, not like little marbles. How? How could pieces of matter create an interference pattern like a wave? It doesn't make sense. But physicists are clever. They thought, maybe those little balls are bouncing off each other and creating that pattern. So, they decide to shoot electrons through one at a time. There is no way they could interfere with each other. But after an hour of this, the same interference pattern is seen to emerge. The conclusion is inescapable. The single electron leaves as a particle, becomes a wave of potentials,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nterferes with itself to hit the wall like a particle. But mathematically, it's even stranger. It goes through both slits, and it goes through neither. And it goes through just one, and it goes through just the other. All of these possibilities are in superposition with each other. But physicists were completely baffled by this. So they decided to peek and see which slit it actually goes through. They put a measuring device by one slit to see which one it went through and let it fly. But the quantum world is far more mysterious than they could have imagined. When they observed, the electron went back to behaving like a little marble. It produced a pattern of two bands, not an interference pattern of many. The very act of measuring or observing which slit it went through meant it only went through one, not both. The electron decided to act differently, as though it was aware it was being watched. And it was here that physicists stepped forever into the strange netherworld of quantum events. What is matter? Marbles or waves? And waves of what? And what does an observer have to do with any of this? The observer collapsed the wave function simply by observing. 양자 수준에서는 실험에서의 의식적인 간섭, 이 의식적인 간섭, 이게 뭐냐면 관찰인데, 이 관찰이 직접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 때문에 환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물리학의 기본 개념인 물질이나 대상들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 양자혁명의 공헌인데, 양자역학에서는 물질 없다는 거예요. 대상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바로 아까 뭐라고 그래요? 유식, 이게 무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슨 마음먹기 달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는 없어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없어요, 그게. 이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먹기에 달랐다, 착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양자 물리학에서는 물질 없어져 버렸어요. 대상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의식만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개의 입자, 파티클이에요. 입자가 슬릿, 아까 슬릿 아시죠 이거? 슬릿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마치 많은 입자들이 슬릿을 통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흰색과 검은색의 간섭 패턴, 아까 보여드렸죠? 이걸 여전히 드러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한 개의 입자가 슬릿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많은 입자들이 슬릿을 통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흰색과 검은색의 간섭 패턴을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건 뭘까 이게? 관찰을 하면 파동 입자는 마치 알고 있는 듯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 이게 뭘까 이게? 요게 식이 마치 알고 있듯이, 알고 있는 듯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요. 두 개의 슬릿 중 하나만 통과하게 됩니다. 관찰하자마자 파동 입자는 사라지고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켜 두 개의 슬릿 중 한 개만 통과하게 된다. 입자들은 마치 관찰자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관찰자의 행동을 알고 있는 듯이 보인다.
자신을 두 개로 나눈 후에도 여전히 한 개의 불가분한 상태로 존재하면서 다른 곳에서 또 다시 만나요. 이러니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이것은. 물질은 여기만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순간 슬릿을 통과하는 파동 입자처럼 이것들은 관찰할 때뿐이다. 관찰하면 존재하는 거예요. 전자는 확률 유체, 그냥 확률적으로만 그냥 흐름이에요.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없어요. 그래서 양자역학의 결론이 뭐냐면 아까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질 없고 뭐가 또 없어요? 대상이 아까 무경할 때 무경. 그럼 어때요? 양자역학과 유식의 결론이 딱 맞잖아요. 명상은 뭐 하는 걸까요? 명상. 많은 분들이 명상을 많이 오해를 해요. 명상은 뭐냐면 3단계예요. 제가 일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좀 이상하니까 이걸 파동 함수라고 수학적인 그냥 함수예요. 이건 가능성이에요. 그냥 가능성. 뭐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변계 소집성은 뭘까요? 여기에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가 주관. 얘가 뭘로? 대상. 요게 바로 변계 소집성입니다. 이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명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주관이 대상을 자꾸 관찰하는 게 아니에요. 주관이 대상을 자꾸 관찰하는 것은 계속 중생으로 남아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대상이 있다라고 계속 보는 거니까. 주관이 있다고 고집하는 것을 견취라고 그래요, 견취. 대상이 있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소취.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럼 명상은 뭘까요? 다시 파동함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업도 없고 죽음도 없고 태남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주관도 없고 대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변계 소집성에서 원성 실성으로 가는 거예요. 원성 실성 자체가 이게 공이에요. 앞에도 공에서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주관과 객관으로 나눠보는 것이 변계 소집성, 다시 공으로 복귀하는 것이 바로 원성 실성인데 이게 바로 명상의 목표이다, 목적입니다. 유식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시고 수행에서도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교학적으로도 다 이해가 돼요. 중심도 없고 공이에요. 경계도 없는, 대상이 없어요. 자각의 빛, 이거예요. 이것을 지혜의 빛이라기도 괜찮아요. 빨리어로는 알로카. 빛을 내며 확장하고 생동감 넘치며 광대한 빛을 발산해요. 리카르드 마티유. 이게 행복하다라는 책을 쓴 그 프랑스 분자물리학 박사예요. 이분 아시죠? 티베트로 출가하신 분. 불교의 형이상학자들, 철학자들이에요. 궁극적인 경험. 이게 뭐냐, 명상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경험이 뭘까요? 그게 바로 주객이 없어진 순수한 빛이에요. 이게 바로 묘빛입니다. 요것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명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여기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 명상을 잘하게 되면. 잘못해가지고 뭔가 주관의 대상을 계속 분별하려고 하고 뭔가 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못 가요, 나중에는. 왜냐면 주객이 없어져야 되니까. 여기 보면 콩은 모든 현상의 저변 내에 있는 존재와 비존재 사이를 맴도는 잠재력. 이게 아까 파동함수라고 그래요. 파동함수. 유광역파 유식. 유식은 의식의 현상을 존재로 만들어주는 도구. 의식이 관찰하면 뭐가 돼요? 파동함수가 붕괴되면서 뭐가 일어나요? 이 존재는 사실은 환영입니다. 환영. 우리는 이것을 환영이라고 보기가 참 힘들어요. 왜? 그 이유는 너무 여기에 도취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되고, 주관과 객관에.
너무 도취되고 중독되어 가지고 이것을 환영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을 또 이상하게 봐요. 부탁께서도 환영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환영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현상, 사실은 이게 물질이 아니에요. 현상은 다 식이에요. 이게 바로 유식입니다. 유식. 유식의 주장은 이원적인 현실 세계의 현상들이 전적으로 의식에서 생겨나는 결과가 아니라 단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일체 유심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자체, 요거 우리가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요 자체도 의식이라는 거예요. 양자 실험의 결론이에요. 의식이 실제에 내재된 근원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의식이 있고 식물이라든가 이런 뭐 무생물 같은 경우는 의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전혀 진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변계 소집성으로. 가설의 아와 법이 가설 아법. 유라는 것은 from이나 똑같아요. 가설된 아와 법인데 아가 뭐냐면 주관입니다. 법은 대상이에요. 이 주관이 견분, 대상이 상분, 이것에 집착하면 견취, 대상에 집착하면 소취, 자에 집착하는 것을 번뇌장, 대상에 집착하는 것을 소지장. 이 두 개를 다 없애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번뇌가 뭐냐면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지라는 것은 알매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문장부터 정말 심각합니다.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설의 아와 법이 갖가지 모습으로 굴러서 변한다. 전변한다. 전변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저것이 뭐냐면 아법이에요. 주관과 법 대상은 식의 소변이 뭐냐면 소가 나오면 이것은 피동을 나타내는 거예요. 피동. 수동을 나타내요. 변화된 것. 식이 변화된 것. 세의지합니다. 능변은 뭘까요? 이 능이 나오면 이것은 능동을 얘기해요. 이것은 뭘까요? 변화시키는 것.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세 가지 종류뿐이다. 이 세 가지 종류가 무언가요? 첫 번째는 아뢰야식, 두 번째는 사량식, 세 번째는 요별경식. 요별경식은 1에서 6시까지, 그 다음에 사량식은 7번의 식, 아리아식은 8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인데 이것이 바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식이라는 것. 근데 이 주관과 법, 대상, 아는 주관이고 법이라는 것은 대상이죠. 이 주관과 대상은 식이 변한 거예요. 식이 주관으로 대상으로 두 개가 나눠진 겁니다. 이 주관과 대상을 나누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분별이라고 해요. 단지 주관과 대상이 나누어져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그런 근본적인 분별은 이것은 좋지 않은 분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이라 할 때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주관, 대상. 아법. 이게 바로 분별의 근본적인 뜻인데 이 분별이 사라지는 것,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분별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명상이에요. 그 깨달음에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명상인데 그 명상이 바로 하는 것이 뭐냐면 분별이 사라지게. 그러니까 주관과 대상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러한 기법이 바로 최종적으로
명상에서 추구하는 기법입니다. 아는 아트만인데 아트만은 빨리어로는 아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법은 빨리어로는 다르마가 아니라 담마. 이 아라는 것은 여기서 주관이라는 의미이고 법은 여기서 대상.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관은 견분, 대상은 상분. 그 다음에 이것을 집착하면 견취, 대상을 집착하면 소취. 주관에 집착하는 것을 번뇌장, 대상에 집착하는 것을 소지장. 이 두 가지를 없애는 것을 깨달음. 아와 법은 가설, 우빠짜라예요. 식이 전변한 것인데 식이 아 쪽으로 법 쪽으로 쪼개진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그렇다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아법. 두 가지로 쪼개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분별 망상의 정확한 뜻이에요. 항상하는 아가 있다면, 실체가 있다면 아는 결코 윤회할 수 없어요.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윤회는 변하죠. 그런데 변화는 항상과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하는 아를 부정하는 내용에서 탈저장식이 드디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윤회한다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저장식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공하고 유식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만 다루는 거예요. 여기. 공하고 유식은 어디를 다뤄요? 맨 꼭대기만. 이 맨 꼭대기가 뭐냐면 무아예요. 무아를 공으로, 무아를 유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요 밑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요 밑에는. 왜? 요 밑에는 여기 하, 여기 중, 밑에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루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만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가 아주 심플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연기, 무아, 공, 중도. 요것만 기억하면 모든 코딩이 다 풀려요. 암호가 다 해독됩니다. 왜? 거기만 다루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정교한 논리예요. 아주 정교한. 그리고 과학과도 딱 맞는. 전변이 빠린 나만데 전변이라는 것은 원인의 찰나 존재가 소멸함과 동시에 성질을 달리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그냥 결과가 아니에요. 왜? 굴러서 변하는 거니까. 성질을 달리하는 거예요. 성질을. 팔저장식이 전변하여 보이는 것, 상분이죠? 그 다음 보는 것, 견분으로 나누죠.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분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견분은 견취, 보는 것에 집착하는 걸로. 그 다음에 상분은 소취, 대상에 집착하는 거. 그러면 주관에 집착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번뇌장. 대상에 집착하는 것을 소지장. 이 두 가지를 없애는 것을 깨달음. 이 두 가지가 다 무아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무아라는 것을 통찰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럼 명상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명상은 주관과 객관을 계속 분별해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막 영화를 지금 보고 있어요. 영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환영을 뚫고 이건 전부 다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이에요. 다 분별된 거예요. 이게.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을 뚫고 스크린만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스크린만 보려면 이 대상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여기를 왼쪽을 봐서도 안 되고 오른쪽을 봐서도 안 돼요. 뭘 봐도 안 되고 어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여기 한 군데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관찰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것은 아까 그 주관과 대상을 넘어가려고 하는 하나의 집중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여기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옆에가, 얘들이, 옆에 것이 어떻게 돼요? 보이질 않게 돼요. 그럼 옆에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면서 얘만 딱 남아요. 얘도 뚫어지게 보면, 망상으로 보게 되면 얘가 있는 것으로 봐요. 명상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경계를 보고서 뭔가 이렇게 자기가 뭘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얘도 뚫어지게 보게 되면 얘가 무상고 무로 쪼개지면서 얘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마음이 돼요. 이게 바로 번뇌장과 소지장이 소멸된 상태. 이게 바로 열반의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해탈이에요. 갖가지의 아와 법. 아는 주관, 법은 대상. 주관은 견분, 대상은 상분. 견분이 집착되면 견취, 상분이 집착되면 소취. 주관을 집착하는 것을 번뇌장, 대상을 집착하는 것을 소지장. 이 두 가지가 공하다는 것, 무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이게 바로 깨달음이고 이게 바로 열반이에요. 이게 해탈입니다. 갖가지 아와 법을 만드는 것은 능변, 능변이라는 것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은 능동이고 아까 소는 수동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세 가지예요. 8저장식, 그 다음에 7사량식, 6의식. 변화한 것, 이렇게 하면 이제 변화하여 드러난 것, 이렇게 하면 피동이 돼요. 소변입니다. 이 소라는 것은 능과 반대라고 그랬죠? 능은 능동, 소는 피동이나 아니면 수동, 소변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에서 드러난 것, 이게 바로 대상이에요. 마음의 시작, 경험의 시작, 알매의 시작이 바로 알의 주체와 그 다음에 알의 개체, 알매의 개체가 뭘까요? 법. 우로서의 이원화. 이원화 시키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식이에요. 그러면 이원화에서 비이원화 시키는 것이 뭘까요? 지입니다. 지가 뭐냐면 지냐나. 빨리어로는 뭐라고 나요? 냐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 여기가 바로 지냐나예요. 이게 바로 지입니다. 지냐나는 뭘까요? 비이원적 지혜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식은 뭘까요? 식? 요게 바로 식이에요. 식이 바로 뭘까요? 비즈냐나인데 여기 비즈할 때 비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 이 비가 바로 분별이에요. 이게 나누는 거. 나눔. 그래서 여기 안, 이, 비, 설, 신, 의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여기 색, 성, 향, 미, 촉, 법을 나눠서 보는 것을 견분, 보이는 것을 상분. 이렇게 나눈 것이 바로 비즈냐나예요. 깨달음은 뭘까요? 깨달음은 이건 이원적 의식이에요. 깨달음은 이원적 의식에서 뭘로 가야 돼요? 비이원적 의식. 그럼 우리가 명상하는 방향이 딱 정해져요. 우리가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상이라는 것은 변계 소집성에서
원성실성으로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이렇게 가는 것을 전식득지. 식을 변화시켜서 지혜를 얻는다. 이게 깨달음의 과정입니다.